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의 박순자 씨.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 다니고 혈압 때문에 내과도 다니고 소화가 안 돼서 가정의학과도 다녔어요. 어느 날 새로 간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어요. 지금 드시는 약이 뭐예요? 박 씨는 가방 속을 뒤지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약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요. 그 병원에서 처방한 약,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른 병원에서 받고 있던 약과 성분이 똑같았어요. 2달을 같은 약을 2배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병원 갈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하는 게 너무 지치고 서러웠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서러움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거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뭐가 바뀌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잠깐요. 이 채널 시니어 인사이트는 어르신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쉽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 아래쪽 빨간 버튼이 구독 버튼이에요. 한번 눌러두시면 이런 영상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65, 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 갖고 계신 분이 전체의 약 73%라고 해요. 10명 중 7명 이상이에요. 무릎, 혈압, 당뇨, 위장, 눈 하나씩 생기다 보면 다니는 병원이 2곳, 3곳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병원들이 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과 선생님은 제가 정형외과 다닌다는 걸 모르고 정형외과 선생님은 제가 혈압약 먹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마다 직접 설명을 해야 했어요. 어디 아프다, 무슨 약 먹는다, 최근에 어떤 검사했다. 처음 가는 병원이면 또 처음부터, 오래된 병원이어도 의사가 바뀌면 또 처음부터요.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약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의사한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게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의 자료를 보면 같은 성분의 약을 2곳 이상에서 중복으로 처방받은 사례가 해마다 수십만 건이에요. 대부분은 환자분이 직접 챙기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같은 약을 2배로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약에 따라 다르지만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 같은 경우엔 과다 복용이 되면 어지럼증, 저혈압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드디어 움직였어요. 심평원이 올해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어르신이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컴퓨터 화면에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가 실시간으로 딱 뜨는 거예요. 환자가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니까요. 이게 도입되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첫 번째, 중복 처방이 확 줄어요. 이미 드시는 약과 겹치는 게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알고 빼드릴 수 있으니까요. 2번째, 불필요한 검사를 다시 안 해도 돼요. 지난달에 혈액 검사 하셨으면 이번 병원에서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번째, 어르신 입장에서 시간도 아끼고 검사비도 아끼고 무엇보다 몸이 더 안전해져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균형 있게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이 시스템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건 아니에요. 의사가 화면을 꼼꼼히 보는지는 결국 사람 하기에 달렸고 정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내 진료 기록이 여러 병원에서 보인다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개인정보 아니냐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이미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뒀어요. 본인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원칙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2026년 상반기 안에 중복 진료 기준을 뭘로 볼 건지 기준을 잡고요.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국 병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요. 11월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11월부터 12월 2달간 시범 운영을 해요. 그리고 2027년 전국 모든 병원에서 전면 도입됩니다. 2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보실 세대예요.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7년이 오기 전까지 병원 가실 때 드시는 약을 적은 메모지 하나만 챙겨가세요. 약 이름, 어느 병원에서 받은 건지만 써두셔도 충분해요.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은 약 봉투 사진 찍어두시면 더 좋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드리면 선생님도 훨씬 수월하게 진료하실 수 있고 어르신도 더 안전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병원 갈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던 그 서러움, 기억이 안 나서 약 이름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야 했던 그 순간들이 저는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이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 서러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니어 인사이트였습니다.